교재 22쪽을 펴세요. 고노문에 한 것이 팔고 고전시가가 있고 페이지를 넘어가서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형 문제 3문제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감상하기 문제, 정보를 주는 문제는 없어요. 바로 봐야 되는데 제목이 한가로운 가운데 거처하며 부르는 18개의 노래. 우리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이 정도까지 추론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사대부의 강호환 전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 간략하게만 짚으면 이원적 공간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수평적 이원 구조. 그런데 화자의 위치가 중요하다. 화자가 자연에 있는지 아니면 속세에 있는지에 따라서 현실을 대하는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보여주려는 정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흔한 설정이 이거예요. 속세의 공간과 동경의 공간으로서 자연. 아, 나 만족스럽다. 그 만족감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지를 그 시에서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죠. 또한 왔잖아. 그래서 속세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거리두기. 그리고 왜 이토록 고민하고 갈등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속세의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사대부 문학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또한 뭐가 드러날 수 있다? 군은 예찬. 그리고 속세에 대한 미력. 요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건어문의 한 것이 팔곡에는 요거까지 들어있어요. 이따가 찾으실 겁니다. 이 구조는 근데 문학 작품이 많지가 않아. 사대부 화자가 속세에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형으로서 자연에 대한 동경, 그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드물게 드러나죠. 바쁘게 살던 삶도 나그네와 같아 꿈속에서 고양이 부른 산을 맴돌았다. 이러한 것들.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이 몸이 춥지 아니하는 것도 임금님 은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속세의 삶에 대한 반성. 지금까지 어디에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리오. 이런 것들. 그리고 미련과 갈등. 혼자 기로에 서서 갈 곳을 몰라 하노라. 우리 작품. 다시 건어문의 한 것이 팔고. 화자는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에 와 있거든요. 화자가 마지막으로 안식처로서 자연을 선택하게 된 과정들이 나와 있거든. 요거 팁 딱 하나만 드릴게요. 1곡부터 시작해서 18곡까지 어떤 식으로 시상이 변화, 전개되는가, 요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아시겠죠? 다들 읽으셨죠? 화자의 정서 또는 현실 상황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들이 보이죠? 일수를 먼저 잠깐 보시면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다. 내가 충효를 원했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대부의 정신세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도가 세상에 있을 때 나아가서 실천하는 겸재천하. 그리고 도가 없을 때 자연의 은거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홀로 몸을 선하게 하는 독선귀신. 이 중에 지금 일수에서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뿐이다 라는 것은 겸재천하니 독선귀신이, 겸이니 독이니, 겸이죠. 세상에 나아가는 거야. 종장을 보시면 그래서 마음의 일을 이루고자 하여 십제 황황하였다. 10년을 허둥지둥하였다라는 거. 1년의 종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자가 속세의 공명을 쫓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복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십제 황황을 통해서. 팔수 넘어가시면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태도가 바뀌었죠. 왜냐면 1년은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은 충효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하지만 8수로 넘어오니까 이제 화자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속세에서 부귀와 공명을 쫓는 삶은 나에게 위기를 준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빈천거를 할 것이다. 자연 속에 묻힌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17수를 보시면 성현에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나 라고 이야기를 했네. 성현, 옛 성현들이라고 하면 공자, 맹자 등등을 말할 거 아니야. 이들이 과거에 이미 추구했던 삶은 한 가지다. 무엇이다? 은커나 현커나. 여기에서 은과 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은이라는 것은 스물은자잖아. 그러면 현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대부의 출처관에서 출, 즉 겸재천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은은 뭐가 되는 거니? 숨는 것이기 때문에 처에 해당되는 것이지 독성귀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정신세계로서 겸재천하, 독성귀신, 출과 처라는 것은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한 가지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성현들이 추구했었던 은거하는 삶이나 아니면 드러나는 삶이나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된들 어떠리라고 이야기를 했네. 또 바뀌었다. 우리 맨 앞부분에서는 추궁을 추구하는 삶이었었지. 명확하게 출이었었고 겸이었어. 하지만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내려오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어? 처로 바뀌었지. 도구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출처가 하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잖아. 밑에 19수를 보시면 그래서 자연에 누워서 자연을 즐기는 뜻은 서자여사하니 이것과 같으니 백세인들 몇 건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 이것과 같으니라는 요 중장에서 서자여사 있잖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초장을 말하는 거예요. 강가에 누워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뜻. 세월이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잖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다시 일수에서 다만 바라는 뜻은 충효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 충효를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이야기했니? 십제 황황. 이것과 조응하는 구절이다. 십제 황황했고 그리고 그 10년이 어떻게 됐다? 훌쩍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구나. 그래서 일수하고 18곡에서의 맨 마지막 19수는 무엇 되었다? 대응되었다라는 거. 종장을 보세요. 10년 전 진세의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아, 그렇구나. 10년 전 진세, 무엇을 바라는 삶이었으니? 그렇죠. 충효를 바라는 삶이지. 이것이 물 녹듯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 대한 가치 추구를 완전히 잊었다니, 아니면 속세에 대한 가치 추구와 자연에 은거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니. 하나가 되었다지? 앞에 17수가 있었잖아. 권어문에 한거 18곡은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네. 앞부분에선 뭐? 속세에 대한 가치 추구, 그리고 갈등,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무엇을 선택한다? 자연을 선택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그 속세에 대한 가치 추구와 자연에 대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추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성숙한 정신적 단계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어문의 한거 18곡이라는 거. 사대부 문학에서 단순히 부정적 공간, 그리고 멀리하는 공간으로서 속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상향과 동경의 공간으로서 아름다운 자연이 주어지면서 대립적인 시어들이
대칭화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권어문의 한거 18곡은 속세적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으로 옮아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와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상호보완적인 유도상보적. 삼수를 보세요. 비록 이것을 이루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임천, 자연이 좋다. 욕심 없는 어조는 자한한 하였으니 스스로 한가하니. 무심한 어조라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만에 세사 있고 너를 쫓으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만은 뭐냐면 앞으로 곧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할 때 조만간이라는 말을 쓰죠. 조만간 할 거야. 이거 한자어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조만이 뭐지? 이렇게 조만이라고 쓰니까 굉장히 낯설지. 조만간 세사를 잊고 너를 쫓으려 한다. 여기서의 그러면 너는 중장에서 어조가 되는 것이지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거. 그 밑에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초장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접히네. 데칼코마니잖아. 대꾸법. 그래서 출처에 대한 이야기. 출하면 뭐 한다? 치군택민,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리고 처하면 조월경운, 자연을 즐기는 거. 팔수의 중장이 있잖아. 명철한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니? 출을 말하는 거야? 철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출처를 말하는 것이니? 출처를 말하는 것이지. 명철한 군자가 17수에서 초장에 있는 성현과 조응하는 시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은커나 현커나 도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왼쪽 팔수로 넘어오셔서 하물며 부기는 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자연에 은거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구수를 보시면 청산이 벽계림하고 청산이 시냇물과 가깝고 계상에 시냇물 위에 연촌이라 안개 낀 마을. 연상이 되시죠? 초당 심사를 백구인들 제 알랴 초가집에 묻혀있는 나의 이 한가로운 마음을 갈매기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그리고 묻혀 사는 화자의 이러한 심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슬프거나 쓸쓸하거나 안타깝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흔히 사대부의 강호 한정가에서 내가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이런 삶을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수를 지키고 만족시키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꿋꿋이 지켜나가겠다라는 의지, 소신, 그리고 자부심과 유사한 태도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죽창정 야명을 한데 일장금이 있나니라. 아이고 좋다. 대나무 창가 고요하고 휘영청 밝은 달이 뜬 밤에 검은고를 뜯고 궁달 부흥같이 보아 세사를 잊어두고 궁달 꿈을 이루는 것이 마치 뜬구름 같아. 그래서 속세 삶을 잊어주고 호산 가수의 노는 뜻은 호산 좋은 산 가수 아름다운 물,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이야기잖아. 원학이 내벗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고. 참고로 여기에서 원학은 사전에도 나왔지만 사대부가 정원에서 기르는 원숭이와 학이거든. 그러면 이 원숭이와 학이라는 것은 자연물이긴 하지. 하지만 속세적 가치로서의 자연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학이 내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고. 세속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뚜렷한 인식을 밝히고 있는 지점이야. 알겠지? 12수를 보시면 재월이 구름 뚫고 솔끝에 날아올라 10분 청광이 벽계 중에 비껴건을 아름다운 자연. 어디서 물이 잃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가? 초장, 중장 아름다운 자연이고요. 그리고 종장은 갈매기가 나를 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물화일체, 자연친화. 요쯤 되는 것이죠.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 없어 송관을 닫고 월하에 누웠으니 소나무 빗장을 닫고 달빛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 세상에 대한 티끌 같은 마음이, 먼지 같은 마음이 단 하나도 없다. 맨 마지막 19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 누워서 자연을 바라보는 뜻은 세월이 물처럼 빠르게 흐른 것 같으니, 세월이 물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 감상할 때 너무 재미가 있어서 몰입하잖아. 금세 끝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백세인들 몇 근이요. 100년 동락을 이처럼 하는 것도 나는 스스로 즐기겠다. 10년 전 진세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일수와 조응되어서 내가 속세에서 충효를 추구하다 자연을 선택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10년이 훌쩍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맨 마지막 19절이네요. 됐습니까? 유교적 깨달음 그리고 실천과 안민낙도의 소망이 그 어떤 작품보다도 화자의 인식과 세계에 대한 태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자연에 은거한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충효, 자연친화가 동시에 드러나는데, 다시 이 충효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대부의 강호환정가에서 드러나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역군은 이셨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추를 선택했다가 그리고 철을 선택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가치라는 거. 연시조이고 유교적, 교훈적, 은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인법 그리고 대유법, 비유법. 대유법이 있잖니. 사대부의 강호한정가에서 드러나는 대유법은 주로 뭐지? 자연의 일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그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지. 예를 들면 안개, 그리고 맑은 강, 그리고 푸른 산, 이런 것들 전부 다 강호한정가에서 대유법으로 쓰인 것이고, 그리고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이잖아. 사대부의 정신세계 속에서, 의식세계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는 방법으로서 대유법을 썼기 때문에 그 자연의 묘사는 그러면 사실적이다, 관념적이다. 관념적이다. 대꾸의 방식을 통해서 출가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이고요.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타냈고, 제1수의 10제 황황과 마지막에 있는 10년 전 진세일념을 연결해서 화자가 겪은 1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전개하였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일수를 제외하고 서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거 18곡이긴 하지만 19수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6수씩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산 12곡을 계승한 육가의 노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산 12곡은 전 6곡 그리고 후 6곡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전 6곡은 언지라고 해서 자연 친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예찬, 그리고 후 6곡은 언학,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야. 이황 선생은 사대부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잖아. 성리학의 대가. 그래서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 그리고 학문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거. 이것과 비슷한 형식. 전반부까지는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자연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성숙을 보여주고 있잖니. 2수부터 7수까지는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재적 갈등, 그리고 8수에서 13수까지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 그리고 14수부터 마지막 부분은 정신적 성숙을 이야기했다. 요게 한거 18곡의 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요것들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고 10년이 흘러갔다. 그래서 시간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시선의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수와 12수거든요. 구수에서 청산 벽계림, 계상 연촌, 그리고 초당 이잖니? 그래서 청산, 그리고 연촌, 그리고 초당으로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12수에서는 제월, 구름, 그리고 솔, 구름에서 솔끝으로 청강의 범위 확대된다라는 것. 이러한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시상전개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어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25쪽에 세 문제 있거든. 작품은 자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금세 푸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풀어봅니다. 다들 푸셨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윗글이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택지 1번. 독백적 어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에 대한 수레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어디 드러나 있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에 대한 수레. 제19수 맨 마지막에 종장에 있죠. 선택지 2번. 대꾸법과 서리법을 활용하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8수에 있죠.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뭐지? 추리니 처니, 처지, 은거한 삶. 다음 선택지 3번. 감각적 이미지와 상승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와 상승적 이미지 어디에 있죠? 몇 수에 있습니까? 제12수를 보시면 초장과 중장에 있잖아.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그리고 10분 청광, 시각적 이미지까지. 푸른 시냇물, 벽계. 선생님, 벽계가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얘들아, 벽계수라고 하면 푸른 시냇물이다. 아시겠어요? 선택지 4번.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있죠. 무엇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지만 공간의 이동은 아니에요. 답 4번 나왔고,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에 있지? 제17수죠. 중장을 보시면 은커나 현커나 도가 어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니?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2번 문제 봅니다. 시어를 중심으로 제10수와 19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택지 1번. 제10수는 뜬구름같이 보였던 궁달을 통해, 그리고 제19수는 강수를 바라보며 세속적 가치를 쫓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19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10수는 아니죠. 참고로 10수에서 궁달이라는 것은 화자가 쫓는 가치가 아니야. 2번 봅니다. 10수의 호산가수, 아름다운 자연은 19수의 서자 여사와 함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 인생무상.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19수의 서자 여사. 누워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니 야,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구나. 인생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생무상이라고 하면 내가 십제황황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 뜻으로 해석한 것이고. 3번 보시면 10수의 원학은 화자에게 내적 갈등, 참고로 내적 갈등 이미 끝났습니다. 맞죠? 소재이고 19수의 강물은 화자에게 정신적 성숙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 맞아요. 여기에서 갈등이 해소되었잖아. 다음 선택지 4번. 제10수는 어느 분이 아실꼬 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아실꼬라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공간이 세속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리고 뒤에 제19수는 얼음 녹듯 한다 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갈등이 해소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5번에서 제10수에 세사 잊어두고 노는 뜻, 강호에서 은거하는 것이지. 제19수에 10년 진세일념, 이건 뭐죠? 속세에 대한 집착이죠.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 3번 문제 보기에 우리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수는 맨 앞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서로 견주어 살펴봄이 이렇더니 무엇이 공명이 늦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니? 그리고 공부에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마음, 세월이 흐르듯 하니 내가 이러한 공명을 못 이룰까 걱정스럽다 라고 해서 화자가 공명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4수는 자연에 놀자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니 즐거움에 자연을 즐기는, 어긋난다 라고 이야기해서 갈 것 모른다고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지. 밑에 16수를 보시면 세상에 나아가고 출하고 물러남, 처하는 것에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구태여 구할 것인가? 산 남쪽 물 북쪽에 병들고 늙은 나를 누가 나라 구할 봄을 가졌다고 오라 하고 말라 하겠느냐? 결국에는 나는 어디에 귀해할 것이다? 자연에 귀해할 것이다. 18수는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자연 친화예요. 선택지 3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수의 조월경운이 달에서 낚시질을 하고 구름을 밭삼아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18수에서 푸른 이끼 돛을 삼아 고기 낚는 일은 화자의 근면한 삶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것이죠? 강호한정, 한가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지.